9인승과 7인승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금액이에요. 7인승은 개별 소비세가 3.5%라서 금액이 조금 낮아집니다. 뭐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한 89만 원 정도 금액이 낮아지는데 9인승에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 부가세 10%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레스티지의 풀옵션이 얼마예요? 5,509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가 거의 한 10% 정도 빠지니까 9인승에 만약에 프레스티지 풀옵션을 해도 5,004만 원에 살 수 있고, 만약에 프레스티지 깡통 4,900에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4,000 중반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수훈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그리고 9인승 깡통과 풀옵션 프레스티지를 보여드렸죠. 오늘은 7인승의 프레스티지 깡통과 풀옵션을 비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옵션은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 프레스티지에서 옵션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캘리그라피를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알아봤었는데요. 그래도 7인승과 9인승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옵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7인승과 9인승 뭐가 더 나은지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검정색이다 보니까 이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포인트들이 잘 안 보이기는 해요. 우리가 캘리그라피는 어땠어요? 이 휘라치 클레딩도 실제 도장면과 동일하게 들어가고, 이런 범퍼의 끝선과 이런 포인트들이 다 도장면과 동일한 색으로 들어갔었죠. 그런데 프레스티지는 어때요? 이런 끝선과 휘라치 클레딩, 사이드 쪽에 있는 몰딩들이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살짝 투톤의 느낌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캘리그라피가 아니고 익스나 프레스티지를 살 거다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나 블랙을 사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그랬어요. 캘리그라피랑 프레스티지의 범퍼 디자인, 라디에이터 그릴, 그 다음에 이런 헤드램프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워낙 크고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캘리그라피로 갔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도장면이라든지 전용 휠, 전용 그릴, 전용 실내, 투톤 컬러, 그 다음에 이 레터링까지, 요게 차이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답은 캘리그라피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어제 영상을 보셨다면 옵션을 한두 개만 넣는 순간 캘리그라피가 정답이다, 77만 원이지만 차이가 엄청난다 라는 것들을 알았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7인승 기준으로 이 프레스티지 깡통과 풀옵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외관의 휠 똑같아요. 7인승과 9인승 상관없이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요거 18인치는 익스클루시브만 18인치고 프레스티지부터는 20인치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로 올라가면은 캘리그라피 전용 20인치 휠이 들어가고, 여기에 캘리그라피만 유일하게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옵션이긴 한데 그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을 집어넣게 되면 21인치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런칭 행사에서 보여줬던 바로 그 휠, 그거는 캘리그라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7인승과 9인승은 외관에 대한 차이가 없어요. 자, 결국엔 그러면은 가격이겠죠. 아, 나 이거 7인승 사야 되나 9인승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은 2열에 대한 활용도를 생각을 했을 때는 7인승이 좋은지 9인승이 좋은지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3명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갈 때가 많아서 3열 시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9인승이 낫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샀던 카니발은 9인승을 샀습니다. 3열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팰리세이드는 조금 달라요. 만약에 내가 팰리세이드를 탈 거다, 그리고 이 3열 시트를 사용할 거다 하면은 고민을 할 것 같아. 왜냐면 막상 9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여기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3열을 넘어가야 되려면 이 버튼을 통해서 시트를 폴딩을 하고 타고 내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카니발도 제가 9인승을 산 이유가 이 중간에 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통로가 있으면 3열을 타고 내리는 게 보시는 것처럼 한결 수월하게 타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로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원터치를 통해서 이 시트가 앞으로 전동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보시기에는 이거 있으면 충분하지, 굳이 이게 뭐 번거롭겠어? 이 생각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과 실생활은 진짜 달라요. 아이들이 뒤에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버튼 누르고 이거 움직이는 시간 동안 언제 기다려요? 이거 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요 시트 어때요? 이거 씹혔죠? 이게 1열이 앞으로 좀 가야 돼. 그러니까 1열이 좀 앞으로 가야지 이 2열 시트가 딱 접히는 게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GV80은 이게 2열 시트를 만약에 앞으로 접잖아요. 그러면 1열 시트까지 연동돼서 앞으로 갑니다. 근데 팰리세이드는 이게 연동되지는 않고 그냥 2열 시트만 앞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9인승 시트 조절했을 때 어땠어요? 2열 시트 버튼을 통해서 한 번에 시트가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등받이 각도는 전동이었는데 이 밑에 슬라이딩 시트는 수동으로 앞으로 쑥쑥쑥 넘어갔던 거. 근데 지금 7인승은 다 전동이에요. 등받이 각도, 앞에 슬라이딩, 이것도 다 전동이죠. 왜 그럴까요? 원가 절감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요 2열 시트가 막혀 있으면 3열에 탔을 때, 뭐 혹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3열에 타는 사람이 빨리 탈출을 해야 되지만, 2열이 이게 전동으로 돼가지고, 혹은 만약에 이게 전원이 끊겨서 시트가 안 움직이면 3열에 사람이 못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2열이 막혀 있는 경우는 이 원터치를 통해서 이 앞에 시트가 움직이는 거는 수동, 등받이는 전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GV80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프레스티지 풀옵션입니다. 딱 하나 빠져 있어요. 바디 케어 옵션. 안마 시트 하나만 딱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안마 시트 넣으려면은 컴포트 플러스 220만 원짜리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는 이게 생각보다 옵션이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원터치로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등받이 각도랑 시트 조절이 되고, 이게 위에만 있으면 성인 남성이 누르기에는 편하잖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누르기에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누르기 편하게끔 요거 시트도 밑에 원터치로 있습니다. 게다가 보시면 2열에도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 아쉬운 거, 진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레그레스트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공간이 안 나와야 올 것 같기도 한데 레그레스트가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고, 또 한 가지는 3열 시트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서 7인승이 좋기는 한데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야. 왜? 이 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보이시죠? 이 턱이 생각보다 높아. 그러니까 공간은 여유가 있는데 이 턱이 높아서 타고 내리는 게 조금은 이게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이 튀어나오는 요 부분이 시트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탔을 때 시트가 위로 올라가 있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3열 시트의 위치도 좀 높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7인승은 3열 시트를 타도 조금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열 공간이나 레그레스트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죠. 9인승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수납함도 따로 있고 수납함 깊이도 나름 좀 깊은 편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220V는 옵션이나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들어가고, 이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100W 충전 단자가 6개가 들어가죠. 앞에 2개, 2열에 2개인데 2열은 이렇게 시트, 나머지 2개는 3열 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썬루프 유무로 이 헤드룸의 공간에 대한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썬루프가 있는 차를 탔지만 조금 이따 썬루프가 없는 차를 타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왜냐면 일단은 지금 썬루프가 있어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송풍구의 위치, 그러니까 송풍기 컨트롤러가 위쪽에 있어요. 열성 통풍 시트가 위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는 되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카니발도 위쪽에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중간에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저는 팰리세이드처럼 큰 차는 송풍구가 위쪽에 있어야 잘 보이고 3열에서도 조종하기 편한 게 바로 이 위에 있는 게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옵션이긴 한데 선 커튼도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이런 거는 좀 아쉬워. 이게 왜 아쉽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인승 프레스티지 풀옵션, 이게 5,683만 원이에요. 5,683이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조금 아쉽죠.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주고, 이런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플라스틱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가가지고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릴렉션 시트, 그러니까 VIP 시트라고도 하죠. 이게 80만 원짜리 안마 시트가 들어가면은 차량 가격이 5,762만 원까지 올라가. 우리가 9인승 얼마라 그랬어요? 5,509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9인승과 7인승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금액이에요. 7인승은 개별 소비세가 3.5%라서 금액이 조금 낮아집니다. 뭐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한 89만 원 정도 금액이 낮아지는데, 9인승에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 부가세 10%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레스티지의 풀옵션이 얼마예요? 5,509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가 거의 한 10% 정도 빠지니까 9인승에 만약에 프레스티지 풀옵션을 해도 5,004만 원에 살 수 있고, 만약에 프레스티지 깡통 4,900에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4,000 중반에 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인하된 개별 소비세로만으로는 좀 금액 차이가 좀 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윙 타입 헤드레스트, 여기 보면은 윙 타입 헤드레스트죠. 이거 컴포트 플러스예요. 컴포트 플러스 옵션 안 집어넣으면 이게 그냥 일자로 들어가고, 옵션을 집어넣어야지 윙 타입 헤드레스트로 바뀝니다. 자, 운전석에 보면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100W짜리 충전선이라든지, 디지털 룸밀러는 근데 캘리그라피 정도 가야 되고, LED 같은 것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소재에 대한 거는 여전히 아쉽기는 해요. 캘리그라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 위에, 그 다음에 센터 콘솔, 그리고 이 도어 쪽에 있는 소재들도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기본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인조 가죽이고 프레스티지로 넘어가야지만 천연 가죽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캘리그라피나 혹은 옵션을 추가하면은 나파 가죽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런데 이게 프레스티지에서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해도 등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어 쪽, 이 센터 쪽, 이런 쪽은 옵션을 집어넣어도 프레스티지는 도장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캘리그라피 넘어가야지만 투톤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얘는 7인승 시트예요. 뭐가 좀 다르죠? 9인승은 여기 조그맣게 헤드레스트가 또 튀어나와 있어서 살짝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거 7인승이라서 이 센터 콘솔이 올라가지 않아요. 고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시장에서 봤었던, 런칭 행사에서 봤었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방향으로 열렸는데 지금 이 차는 한 방향으로 그냥 위로만 열려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양방향으로 열리는 거는 프레스티지든 익스클루시브든 옵션을 추가해도 안 됩니다. 캘리그라피 가야지 양방향으로 열리고, UVC 기능도 캘리그라피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건 조금 아쉬운데, 이제는 좀 이런 것들 차값이 많이 올라간 만큼 안에 이제 내장재라든지 가죽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2열에 요 가죽이 좀 울었어요. 이런 것들, 저기 여기도 좀 보면은 2열 시트도 그렇고, 요런 것들은 조금 신경 써서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제 5천만 원이 넘잖아요. 팰리세이드 웬만하면 다 5천에, 풀옵션이면 6천에, 진짜 2.5 하이브리드 풀옵션이 7천인데 이런 것 정도는 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프레스티지 기본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캘리그라피만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이 프레스티지 트림이 다른 점이 조금 새롭게 보일 거예요. 검정색이나 아니면 좀 어두운 색이었을 때는 요 중간에 있는 이 번호판 플레이트라든지 범퍼에 있었던 이런 컬러들이 테스트하기 때문에 색깔이 좀 다른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세워져 있는 이 프레스티지 보면 어때요? 색깔이 다르죠?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도장색과 동일한 이
후면 플레이트, 범퍼, 그리고 휘라치 클래딩이나 뒷범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도장색과 동일하지만 프레스티지는 휘라치 클래딩, 뒷범퍼 하단 이런 부분들이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차 프레스티지 7인승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차량인데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좀 놀랍습니다. 5,022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프레스티지 옵션이 가득 들어간 7인승 모델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개별 소비세 인하분이 적용된 가격이니까 꼭 이 점 참고하시고, 자, 풀옵션 7인승 프레스티지가 5,72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기본형 프레스티지 7인승은요 5,022만 원입니다. 정확히 옵션 가격이 7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프레스티지에는 700만 원이라는 옵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옵션을 다 집어넣고 5,700만 원에 출고를 하게 된다면 차라리 조금 더 주고 캘리그라피를 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복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 전용 휠, 캘리그라피 전용 범퍼, 휘라치 클래딩, 라디에이터 그릴, 실내 가죽도 최고급 나파 가죽, 투톤 핸들, 캘리그라피 전용 시트 문양, 뭐 캘리그라피 전용으로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 캘리그라피가 낫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인승 옵션 안 들어간 프레스티지 7인승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요런 포인트들 보면 좀 약간 개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면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브라운 컬러기 때문에 이 검은색이 살짝 잘 어울리는 거지, 만약에 다른 차, 뭐 지금 산타페를 봐도 살짝 그냥 포인트로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투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도장면과 동일하고 그냥 번호판 플레이트만 달려있죠. 유일하게 팰리세이드만 저런 식으로 번호판 주위에 다른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약간 나쁘게 생각한다면 캘리그라피 사라,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 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아니면은 프레스티지나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보다는 젊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그냥 개성을 위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줘라 하고 그건 아니지 않아요? 약간 너무 좀 좋게 포장을 하자는 거죠. 예, 뭐 그렇게 좋게 포장을 좀 해보자라는 건데 사람마다 느끼는 건 좀 다르다. 일단은 실내부터 다르죠. 블랙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가죽의 무늬 패턴도 다르고요. 무엇보다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실내 가죽 소재가 다릅니다. 기본도 천연 가죽인데 플래티넘 옵션이나 컴포트 옵션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가죽이 나파 가죽으로 바뀌어요. 물론 캘리그라피에 들어가 있는 나파 가죽은 이 투톤 핸들 들어가고 좀 다른 게 들어가긴 하지만 프레스티지의 기본은 천연 가죽, 여기에 옵션을 추가하면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 만약에 익스클루시브다 인조 가죽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메탈 페달도 빠져요. 그러니까 옵션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죠. 게다가 옵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에르고 모션 시트 안 들어갑니다.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워크인 디바이스 이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손이 닿는 이런 스티어링 휠 이런 거는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뭐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지는 않고, 이 도어 쪽에 보면은 요 상단은 가죽, 요 중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소재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딱 탔을 때 옵션이 없어서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막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무드 등은 캘리그라피 전용으로 들어가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옵션과 상관없이 한 방향으로 열리는 거고, 이 100W짜리 충전 단자는 기본으로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의 소재만 조금 달라요. 이런 것들도 약간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어서 만졌을 때 엄청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그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9인승, 7인승 다 타봤지만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냥 어차피 차이를 보여주려면 캘리그라피랑 프레스티지 정도는 돼야 차이가 좀 나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2열 가볼까요? 2열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보면은 전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수동이 아니 이게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더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냥 누르면 원터치로 접히죠. 그러면 3열을 타는 것도 좀 더 수월하게 빠르게 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버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접히는 거죠. 게다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요. 단 보시는 것처럼 요건 됩니다. 풀 폴딩은 돼요. 그러니까 수동 시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 커튼도 옵션이에요. 없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기본이 아니에요. 통풍 시트 빠져요. 게다가 릴렉션 시트 안 들어갑니다. 왜? 전동 시트가 없기 때문에 릴렉션 시트도 빠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수납함은 7인승 모델은 들어갑니다. 이런 게 좀 차이예요. 그리고 썬루프가 있고 없고 유무로 이 헤드룸 공간이 괜찮냐? 솔직히 뭐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체감상으로 뭐 없다 그래서 훨씬 더 넓고 있다 그래서 좀 좁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슷해요. 물론 없는 게 조금 더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있겠죠. 요거는 아마 차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썬루프가 있으면 위에 루프의 공간을 좀 차지하니까 돌아다니기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썬루프가 있고 없고 차이의 유무로 굳이 이게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요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은 제가 3열에 딱 탔었잖아요. 3열에 썬루프가 있을 때는 이 뒤쪽의 공간이 아무래도 이 뒷유리가 그러니까 루프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 때문에 약간은 좀 좁았거든요. 하지만 썬루프가 없다 보니까 이 3열에 앉았을 때 여기 차박을 만약에 했을 때를 가정을 하면 3열 공간은 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박을 생각을 한다. 그럼 난 조금이라도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요즘 썬루프 선택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썬루프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차이죠. 옵션이 빠지니까 여기에 원래 이제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소재로 해가지고 보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들어가고 3열 같은 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 시트가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2열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전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누르면 2열 시트가 반전동처럼 접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는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치 빠른 분들 요 위에 소재가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멜란지 소재로 들어가 있어요. 원래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여기에 스웨이드 소재로 바뀌게 되는데 옵션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요 위에는 멜란지 소재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700만 원이나 되는 옵션이 들어간 기본 모델과 풀옵션 모델을 한번 둘러봤잖아요. 어떤가요? 결국 옵션은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고 옵션을 조금만 더 넣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차를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외관만 놓고 봤을 때 실내도 뭐 전동, 통풍 시트, 약간 이 윙 타입 헤드레스트 보시면 여기 윙 타입 헤드레스트가 아니죠. 일반형 헤드레스트예요. 이게 윙 타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접어서 사용이 되는 건데 일반형 헤드레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욕심이에요. 내가 욕심을 낸다면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요거 터치 타입 아웃도어 핸들 요게 옵션이 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지털 키 2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가요? 프레스티지 7인승 깡통 모델과 풀옵션을 비교해 봤는데 다음번에는 풀옵션의 7인승 9인승도 한번 비교해서 가격 차이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옵션의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차량 가격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개별 소비세가 인하된 가격과 개인 사업자라 그래서 부가세가 빠진 금액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거의 한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500만 원 이상 차이를 주고 7인승을 선택하는 게 맞나? 아니면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좀 더 불편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로 9인승을 사는 게 맞는지 요거 저희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까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약정이 끝난 휴대폰이나 인터넷 정수기 이거 가만히 두시는데 그러면 최대 128만원 손해예요.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손해라는 거예요.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으로 120%까지 돌려준다고 하는데 역시 업계 1위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폰, 갤럭시도 영상을 보면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배송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사, 청소, 유명한 홈 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 일을 얼마나 잘하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을 해줘요.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내 지원금 확인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 하게 맞자 아정당입니다.